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외 거물급 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추진하는 메타버스 사업은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 형태가 아니라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한컴 인텔리전스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프론티스 지분 55%를 인수했습니다. 한컴 인텔리전스는 3차원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기업용 가상교육, 가상 플랫폼 XR 판도라, 그리고 가상도시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인 XR 라이프 트윈을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IT 서비스 업체인 롯데정보통신도 VR 컨텐츠 업체 비전 VR을 인수하고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이번 인수를 통해 VR 커머스, 가상 오피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메타버스를 접목한 서비스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AI 및 빅데이터 솔루션 업체 솔트룩스도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특히 메타버스 중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휴먼, 이른바 메타휴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2019년 통일부 평양친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메타휴먼 사업에 뛰어들었고 LG U+, 서울시, 광주시 등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원격, 재택근무 솔루션 전문 업체인 R서포트도 화상회의 서비스 리모트 미팅과 메타버스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SNS를 통해 MZ세대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68만 7천 명을 기록한 슈퍼 SNS 셀럽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최근 파란 배지까지 받았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SK그룹 회장도 올해 6월 24일부터 인스타그램 SNS 공개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팔로워는 5만 3천 명으로 정용진 부회장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딸과의 재치 있는 대화 등을 공유하며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과 김동선 하나호텔앤리조트 상무도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자신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캐릭터, 이른바 부캐로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회장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사진 작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승마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선 상무는 자신의 부캐 일상을 공유합니다. 누리꾼들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재벌의 이미지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며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담당자들은 그룹 총수와 총수 일가의 SNS 활동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KDB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경영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에서 이익지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책은행들은 공공부문의 정책금융 업무를 하고 있지만 수익성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들은 수익성을 높이다 보면 정책금융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이런 상황과 건의를 받아들여 국책은행들의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정부 정책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해야 하지만 경영관리 지표 중 이익지표의 배점이 높아서 국책은행들의 자금 투입이 곤란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경영관리 부문의 이익 지표를 축소하고 경영 개선 노력을 경영 지표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 경영관리 부문에서 수익성 지표 비중이 약 23%로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 연구 내용을 시범 적용해본 후 실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책은행 경영평가가 개편되면 금융당국은 국책은행들의 더 적극적인 정책금융 활동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체계를 클라우드로 공급하는 윈도우 365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윈도우 365는 사용자들이 윈도우 10과 곧 출시될 윈도우 11에 있는 데스크톱 앱, 도구, 데이터, 환경 설정을 가져와 PC와 패드, 리눅스 등을 통해 집과 사무실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료는 $20부터 $162로 가상 PC 프로세서 코어, 램, 스토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윈도우 365 클라우드 PC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앱만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에서 돌아가는 어떤 앱도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365 서비스는 윈도우 365 비즈니스와
윈도우 365 엔터프라이즈로 나눠지며 주로 기업에 제공됩니다. 윈도우 365 비즈니스 버전은 조직당 3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당 월 $20 제품은 싱글 버추얼 코어, 2기가 램, 64기가 스토리지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20에 이용하려면 윈도우 하이브리드 베네핏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월 $24를 내야 합니다. 윈도우 365 비즈니스 고성능 버전은 사용자당 월 $162이며 윈도우 하이브리드 베네핏이 있으면 $158만 내면 됩니다. 윈도우 365 엔터프라이즈 가격은 비즈니스의 가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계약 규모를 충족해야 합니다. GD넷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규모로 구매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크래프톤 공모주 일반 청약이 증거금 5조 원, 경쟁률 7.8대 1로 마감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가능했는데도 증거금 규모가 80조 원이 넘었던 SKIE 테크놀로지나 63조 원의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58조 원의 카카오뱅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9.5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삼성증권 6.88대 1, NH투자증권 6.72대 1 순이었습니다. 일반 청약을 마감한 크래프톤은 오는 10일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너무 높고 중국 관영 매체가 게임은 아편이라고 보도한 것도 청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K뱅크가 출범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K뱅크는 올해 2분기에 잠정으로 39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4월 문을 연 이후 첫 분기 흑자입니다. K뱅크는 첫 분기 흑자 전환의 배경으로 외형 성장을 꼽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00만 명의 고객이 늘어 6월 말 기준 K뱅크 고객 수는 619만 명을 넘었으며 7월 말 현재 628만 명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고객 수와 자산 증가를 기반으로 이자와 비이자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업비트 입출금 계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이금융권 연계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상반기 비이자 이익이 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2.36%까지 치솟았던 연체율도 여신 성장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 올해는 6월 말 현재 0.37%까지 떨어졌습니다. 서호성 K뱅크 은행장은 하반기에도 KT그룹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중저가 신용자의 대치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 기반의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불가 토큰 작품 전시회가 2030 MZ세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가 NH 사업에 뛰어들고 처음 연 전시회에 5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아직 NFT 시장이 초기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 목표를 500명으로 잡았는데 이를 넘어선 것입니다. 블로코의 자회사 블로코 XYZ는 최근 인플루언서 플랫폼 CCCV에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특정 자산 정보를 기록하고 고유 식별값을 부여해 발행된 토큰입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록이 해당 자산의 진위를 증명하므로 예술시장에서는 NFT가 저작권이나 위작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거래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로코 XYZ 관계자는 참여 작가들은 이전까지 전시회도 NFT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신진 작가들이 대중에게 NFT 작품을 알리고 대중도 NFT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넷마블이 글로벌 3위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피넥스를 인수했습니다. 넷마블은 스피넥스의 지분 100%를 2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설립된 스피넥스는 올해 2분기에 글로벌 모바일 소셜 카지노 장르에서 매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한화 기준 매출액 4,970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1,622억 원,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46% 증가한 3,28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승원 넷마블 대표는 이번 인수로 넷마블은 기존 주력 장르인 RPG에 이어 소셜 카지노 장르를 확보해 글로벌 게임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